앨리스, 이제 넷플릭스 그만 보고 논문 검토나 해주세요. 동료 교수의 말에 앨리스 윌리엄 교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잠깐만요. 정말 흥미로운 걸 발견했거든요. 이 자막, 이런 문자 책에는 처음 보는 것 같아요. 앨리스의 모니터에는 오징어 게임 시즌2가 재생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관심은 드라마의 내용이 아닌 화면 아래쪽의 한글 자막에 꽂혀 있었죠. 보세요. 이 문자들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마치 수학적 규칙이 있는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저는 하버드대학교 언어학과의 앨리스 윌리엄 교수입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시작하는 2023년 가을, 저는 세계의 주요 언어들에 대한 제 12번째 저서를 막 출간한 참이었죠. 뉴욕타임즈는 저를 현대의 샴폴리온이라 부르며 12개 언어를 마스터하고 30개국 이상의 문자 체계를 연구한 언어학자로 소개했습니다. 하지만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몰랐습니다. 제 인생이 한 편의 넷플릭스 드라마로 인해 완전히 뒤바뀌게 될 거라는 걸요. 그날도 평소처럼 연구실에서 논문을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피곤함을 달래기 위해 잠시 넷플릭스를 틀었죠. 오징어 게임이라는 드라마였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화제작이라길래 가볍게 보기 시작했는데 잠깐만, 화면 아래의 자막이 제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그때까지 본 적 없는 독특한 문자였어요. 기하학적 도형들이 마치 레고 블록처럼 완벽하게 조합되어 있었죠. 이게 뭐지? 저는 재생을 멈추고 화면을 캡처했습니다. 20년간 전 세계의 문자를 연구해온 제가 이해할 수 없는 문자라니요. 더 놀라운 건 이 문자가 가진 기하학적 완성도였습니다. 마치 현대 컴퓨터 프로그래밍의 모듈처럼 체계적으로 구성되어 있었거든요. 잠깐만요, 데이비드. 이 문자 좀 보세요. 이런 건 본 적이 없어요. 아, 한글 말씀하시는 거죠? 요즘 한국 드라마 때문에 학생들 사이에서 유행이라던데. 한글이요? 검색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곧 믿을 수 없는 사실을 알게 되었죠. 15세기에 만들어졌다고요? 그것도 한 명의 왕이 직접 창제를? 세종대왕이라는 이름을 처음 접한 순간이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몰랐습니다. 이 발견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게 될 거라는 거요. 그리고 그것이 전 세계 문자의 역사를 새로 쓰게 될 거라는 것도요. 그날 밤, 저는 한글에 대한 모든 자료를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자음은 발음 기관의 모양을 본떴고, 모음은 하늘과 땅과 사람을 상징한다는 사실에 전율이 일었죠. 이건 분명 단순한 문자가 아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흥분된 마음으로 교수 회의실로 향했습니다. 여러분, 이것 좀 봐주세요. 프레젠테이션을 시작하자 동료들의 표정이 묘하게 변했습니다. 그런데 중국어학과의 왕 교수가 한숨을 쉬었죠. 당신도 이제 그 K열풍에 빠진 건가요? 동아시아의 모든 문자는 한자에서 파생된 거예요. 뭐가 그리 특별하다는 건지. 로만스어 전공의 마틴 교수도 비웃듯 말했습니다. 요즘 젊은이들이 잠깐 열광하는 트렌드일 뿐이에요. 곧 식을 거예요. 하지만 제가 발견한 건 단순한 트렌드가 아니었습니다. 보세요. 이 문자 체계는 완벽한 과학적 원리를 따르고 있어요. 자음과 모음의 조합 방식이 마치 현대 컴퓨터의 이진법 시스템과도 같은 규칙성을 보이고 있다고요. 앨리스, 그만해요. 학과장인 톰슨 교수가 차갑게 말을 끊었습니다. 당신은 하버드의 석좌 교수예요. 넷플릭스 드라마에 빠진 10대처럼 굴지 마세요. 회의실이 웃음바다가 됐습니다. 전형적인 서양인의 오리엔탈리즘이네요. 일본어학과의 스즈키 교수가 비꼬았죠. 동양의 모든 게 신비롭고 특별해 보이나 봐요. 제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은 더욱 단단해졌죠. 저는 이미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뭔가 대단한 것을 발견했다는 거요. 600년 전 한 위대한 왕이 만든 문자가 어쩌면 21세기 인류의 새로운 길이 될 수도 있다는 거요. 그날 밤 연구실로 돌아와 저는 새로운 연구 계획서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첫 페이지의 제목은 이랬죠. 한글, 인류 역사상 가장 과학적인 문자. 그리고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몰랐습니다. 이 연구가 저를 어디로 이끌게 될지, 그리고 세상을 얼마나 크게 바꾸게 될지를요. 그날 이후 저는 교수들 앞에서 큰 소리를 치고 나서 본격적으로 한글 연구에 접어들었습니다. 하버드 도서관 지하 자료실에서의 그날 밤은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교수님, 옥스포드에서 온 최신 자료들입니다. 마이클이 들고 온 상자들 중 하나를 열다가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겉표지도 없는 아주 평범한 보고서 한 부가 눈에 들어왔거든요. 2050년 세계 언어 지형도 분석, 영국 옥스포드 대학교 언어미래 예측연구소. 세계 5대 언어 중 하나가 될 거라고요? 한국어가? 제 목소리가 자료실에 울렸습니다. 보고서는 충격적인 내용을 담고 있었죠. 현재 지구상에 존재하는 6,912개의 언어 중 90%가 2050년에는 사라질 것이라고 예측하면서도 한국어만은 그 영향력이 더욱 커질 것이라고 분석하고 있었습니다. 더 놀라운 건 그 이유였죠. 마이클, 이건 정말 믿을 수 없네요. 한글의 구조가 디지털 시대의 알고리즘과 거의 일치한다고. 인공지능 시대에 가장 적합한 문자 체계라고. 제 손이 떨렸습니다. 그동안 전 세계 언어학자들이 미처 발견하지 못한 한글의 비밀이 이 보고서 안에 숨겨져 있었던 거예요. 밤이 깊어갈수록 보고서의 내용은 더욱 놀라웠습니다.
영국 학생들이 다른 어떤 외국어도 거부하면서 유독 한글만은 자발적으로 배우고 있다는 현상부터 실리콘밸리의 주요 기업들이 한글의 알고리즘 구조에 주목하고 있다는 분석까지. 교수님, 마이클이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하실 건가요? 창밖으로 보이는 새벽녘의 하버드 캠퍼스를 바라보며 저는 크게 심호흡을 했습니다. 이제 알겠어요. 우리가 왜 이 보고서를 발견하게 된 건지. 이건 시작일 뿐이에요. 한글의 진정한 가치를 세상에 알려야겠어요. 저는 당장 한국에 떠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하지만 하버드 총장실에서 제 결심을 밝혔을 때 모든 사람들이 저를 말렸습니다. 앨리스, 당신 정신이 나갔나요? 지금 당장 한국으로 간다고요? 총장님은 그깟 한글이 뭐라고, 지금 하던 연구는 어쩌고 가는 거냐고 극구 말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꼭 가야만 했습니다. 우리는 지금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발명품 중 하나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어요. 세종대왕께서는 600년 전에 이미 미래를 내다보고 계셨다고요. 그분의 진정한 뜻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한글이 탄생한 그곳으로 가야만 해요. 총장님이 말렸지만 제 마음은 이미 정해져 있었습니다. 서울행 비행기 안에서 저는 창밖의 구름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20년간의 언어 연구, 12개의 언어를 마스터하고 30개국 이상의 문자 체계를 연구했지만 한글만큼은 달랐습니다. 이건 단순한 문자가 아닌 인류의 미래를 바꿀 수 있는 열쇠 같았으니까요. Ladies and gentlemen, we are now approaching Incheon International Airport. 기내 방송이 들리자 제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인천공항에 발을 내딛는 순간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공항 곳곳의 전광판에는 한글과 영어가 나란히 표시되어 있었고 세계 각국에서 온 여행객들이 한글 가이드북을 들고 다니고 있었거든요. 더 놀라운 건 그들의 표정이었습니다. 낯선 문자 앞에서 보통은 당황하거나 혼란스러워하기 마련인데 이상하게도 모두가 한글을 보며 미소 짓고 있었어요. 입국장에서 한국어로 안녕하세요라고 인사하는 외국인 관광객들, 한글로 된 K-pop 가사를 따라 부르는 젊은이들. 이건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놀라운 광경이었습니다. Professor Wilson, 서울대학교에서 나온 마중 나온 김 교수님이 저를 반갑게 맞아주셨습니다. 한글 연구를 위해 하버드의 석좌 교수가 직접 오시다니 영광입니다. 아니에요. 제가 더 영광이에요. 세종대왕님의 꿈이 시작된 이곳에 오게 되다니. 서울로 향하는 차 안에서 저는 창밖의 풍경을 넋을 잃고 바라보았습니다. 한글로 가득한 간판들, 전광판들, 그리고 그 속에서 살아 숨쉬는 현대 문명. 이제 진짜 시작이네요. 제가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공항철도로 가시죠. 교수님, 서울까지 가장 빠르거든요. 김 교수님의 말에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지하철로요? 짐이 많은데. 뉴욕에서는 공항에서 맨해튼까지 택시를 타도 1시간 반은 걸리는데. 그러나 곧 제 생각이 얼마나 구시대적이었는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선 공항철도 역사는 제가 아는 어떤 지하철역과도 달랐어요. 마치 미래도시에 온 것 같은 깔끔하고 정돈된 모습이었죠. 전광판에는 실시간으로 열차 도착 시간이 정확히 표시되었고 무인발권기에서는 몇 번의 터치만으로 티켓이 발급됐습니다. 와, 이게 정말 지하철인가요? 열차에 탑승하자마자 저는 또 한 번 놀랐습니다. 뉴욕의 지하철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깨끗했고 와이파이는 물론 열차 내 스크린을 통해 실시간으로 도착 정보까지 확인할 수 있었거든요. 서울까지 43분이면 도착합니다. 43분이요? JFK 공항에서 맨해튼까지 택시로 1시간 반인데 거리는 여기가 더 먼 것 같은데 더 놀라운 건 그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열차가 달리는 동안 제 휴대폰은 끊김없이 인터넷이 연결됐고 심지어 터널 속에서도 오지가 잡혔어요. 미국에 있을 때 뉴스에서 한국이 IT 강국이라고 하는 말을 들었지만 이 정도일 줄은 몰랐네요. 서울역에 도착해서는 또 한 번 깜짝 놀랐습니다. 지하철, 버스, 기차가 하나의 거대한 환승센터로 연결되어 있었고 모든 안내 표지판이 한글과 영어로 완벽하게 표시되어 있었거든요. 하버드에서 지하철을 타려면 찰스강을 건너 보스턴까지 가야 하는데 서울대학교도 지하철이 바로 연결되나요? 물론이죠. 2호선 서울대 입구역에서 셔틀버스로 10분이면 됩니다. 그때였습니다. 문득 한글의 미래 가치를 확신하게 된 것이 이렇게 발달된 문명사회에서 600년 전에 만들어진 문자가 여전히 완벽하게 작동하고 있다는 사실이 놀라웠거든요. 아니, 오히려 더 진화하고 있었죠. 역 안의 모든 디지털 전광판에서 한글은 마치 태생적으로 디지털 시대를 위해 만들어진 것처럼 자연스럽게 표시되고 있었으니까요. 이제 이해가 되네요. 뭐가요, 교수님? 왜 옥스포드 보고서가 한글을 미래의 문자라고 예측했는지요. 한글은 단순한 문자가 아니라 미래 문명을 위한 완벽한 인터페이스였던 거예요. 서울대학교 인공지능연구소에서의 첫날, 저는 제 눈을 의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게 정말인가요? 제가 김 교수님께 물었습니다. 네. 저희도 처음에는 믿기 힘들었죠. 한글의 자음과 모음, 결합 원리가 현대 AI 알고리즘의 기본 구조와 거의 일치한다는 사실을요.
스크린에는 한글의 기본 구조를 분석한 데이터가 띄워져 있었습니다. 자음과 모음이 결합하는 방식이 마치 현대 딥러닝의 뉴런 구조처럼 체계적이었어요. 보세요. 한글의 자음은 발음 기관을 본떴다고 하지만 실은 그 안에 더 놀라운 원리가 숨어 있어요. 각 자음의 제작 원리가 현대 컴퓨터의 이진법 시스템과 정확히 일치하거든요. 그때 제 휴대폰으로 한 통의 메일이 왔습니다. 구글 AI 연구소에서 보낸 긴급 연락이었죠. 교수님, 큰일 났습니다. 저희가 개발 중인 새로운 AI 언어 모델의 한글 알고리즘을 적용해봤더니 학습 효율이 300% 이상 향상됐어요. 혹시 지금 바로 화상회의가 가능하실까요? 화상회의실에 접속하자 실리콘밸리의 주요 IT 기업 연구진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흥분이 가득했어요. 윌리엄 교수님, 저희가 발견한 게 있습니다. 한글의 모듈화된 구조가 프로그래밍 언어의 기본 문법과 완벽하게 호환돼요. 이건 마치 600년 전에 미리 설계된 코딩 언어 같아요. 그리고 가장 충격적인 소식은 실리콘밸리에서 왔습니다. K-코딩이라고 들어보셨나요? 개발자들이 자발적으로 한글로 프로그래밍을 시작했어요. 파이썬이나 자바보다 더 직관적이고 효율적이래요. 팔로알토에는 이미 한글 코딩 스트리트가 생겼다니까요. 저는 잠시 숨을 고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세종대왕께서는 정말 이 모든 걸 예견하고 계셨던 걸까요? 단순히 백성들을 위한 문자를 넘어 미래 문명을 위한 완벽한 설계도를 그리고 계셨던 걸까요? 창밖으로 서울의 야경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수많은 한글 간판들이 디지털 불빛으로 반짝이는 모습이 마치 미래 도시의 청사진 같아 보였어요. 이제 진짜 연구가 시작이네요. 제가 중얼거렸습니다. 이게 끝이 아니에요. 교수님, 김 교수님이 미소 지으셨습니다. 아마도 우리는 한글의 진정한 가치를 이제야 조금씩 발견하기 시작한 것 같아요. 서울에서의 연구가 본격화되면서 전 세계에서 놀라운 소식들이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몽골이 자국의 모든 디지털 시스템을 한글 기반으로 전환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는 내용이었거든요. 키릴 문자로는 더 이상 디지털 시대를 따라갈 수 없다고 판단했다네요. 특히 AI와 메타버스 시대의 한글이 가장 적합한 문자라고. 화면에는 한글의 기하학적 구조를 분석한 복잡한 수식들이 띄워져 있었어요. 한글의 자음과 모음, 체계가 우주의 기본 입자들의 움직임과 놀라운 일치성을 보였습니다. 저는 가만히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런던 웸블리 스타디움에서 열린 BTS 콘서트 영상을 보고 또 한 번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6만 명의 영국 팬들이 한글로 된 응원 플래카드를 들고 한글 가사를 완벽하게 따라 부르고 있었거든요. 이건 정말 놀라운 현상이에요. 약속해요, 우리는 영원히 보라해 함께해요, 방탄. 더 놀라운 건 영국 학생들이 콘서트장 곳곳에서 서로 한글로 대화를 나누고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심지어 어떤 팬들은 한글로 일기를 쓰고 있었고 다른 이들은 휴대폰으로 한글 메시지를 주고받고 있었죠. BTS가 봄날을 부르기 시작하자 관중들이 마치 하나의 목소리처럼 한글 가사를 완벽하게 따라 불렀습니다. 보고 싶다. 이렇게 말하니까 더 보고 싶다. 카메라가 객석의 한 소녀를 비췄습니다. 그녀는 눈물을 흘리며 노래를 따라 부르고 있었죠. BBC 기자가 그녀에게 인터뷰를 요청했습니다. 한글로 노래를 부를 때 느낌이 어떤가요? 보고 싶다라는 말에는 I miss you로는 표현할 수 없는 감정이 담겨 있어요. 그래서 저는 영어 번역 대신 한글 원문을 배웠어요. 한글은 감정을 더 섬세하게 표현할 수 있거든요. 콘서트가 끝나갈 무렵 BTS 멤버들이 우리 아미 사랑합니다 라고 말하자 6만 관중이 한 목소리로 사랑합니다 라고 화답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전율을 느꼈습니다. 이건 단순한 K-팝의 인기를 넘어선 문화혁명이었습니다. 전 세계 젊은이들이 자발적으로 새로운 문자를 배우고 사용하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었으니까요. 세종대왕께서 꿈꾸셨던 것처럼 한글은 이제 진정한 모든 일을 위한 소리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그것도 가장 자연스럽고 아름다운 방식으로요. 비틀즈 이후 처음으로 전 세계 젊은이들이 영어가 아닌 언어로 노래를 부르고 있어요. 그것도 이렇게 자연스럽게요. 넷플릭스에서는 오징어 게임과 더 글로리 같은 한국 드라마들이 연이어 히트를 치면서 한글 자막을 요청하는 시청자들이 폭증했다고 합니다. 흥미로운 건 넷플릭스 콘텐츠 담당자가 말했습니다. 시청자들이 영어 자막 대신 한글 자막을 선호한다는 거예요. 한글이 감정을 더 정확하게 전달한다나요? 그리고 가장 큰 변화는 교육계에서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영국 교육부의 긴급 기자회견장에서의 일입니다. 2025년부터 영국의 모든 공립학교에서 한글 교육이 의무화됩니다. 교육부 장관의 발표에 기자들이 술렁였습니다. 한 기자가 손을 들었습니다. 프랑스어나 독일어도 선택 과목으로 겨우 명맥을 유지하고 있는데 왜 하필 한글인가요? 교육부 장관은 미소를 지으며 대형 스크린을 가리켰습니다. 거기에는 놀라운 통계가 띄워져 있었죠. 런던의 킹스턴 중학교에서 시범적으로 한글 수업을 시작한 지 일주월 만에 학생들의 디지털 리터러시가 40% 향상됐습니다. 특히 프로그래밍 과목에서 놀라운 성과를 보였죠. 한글의 논리적 구조가 코딩 학습에 탁월한 효과를 보인 겁니다. 옥스포드와 케임브리지 대학의 한국어학과를 신설했고
센트럴 랭커셔 대학에서는 이미 한국어 교원 양성 과정을 시작했습니다. 불과 수년 전만 해도 영국 초중고교에서 한국어를 가르친다는 건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정규 과목도 아닌 한국어를 방과 후에 가르치는 학교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교육 당국 필요에 의해서가 아니라 학생들이 만들어달라고 요구해서지요. 한국어를 가르치는 학교가 2022년 45개, 작년 68개 등으로 매년 빠르게 증가 추세입니다. 같은 날 브뤼셀에서는 더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EU 본부에서 열린 회의에서 한글을 제3공용어로 채택하는 안건이 논의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유럽의 미래 경쟁력을 위해서는 불가피한 선택입니다. EU 교육문화위원장이 설명했습니다. AI와 메타버스 시대에 가장 적합한 문자 체계가 한글이라는 게 이미 여러 연구를 통해 입증됐습니다. 특히 주목할 만한 건 학습 속도입니다. 스크린에는 충격적인 데이터가 나타났습니다. 영어나 프랑스어를 배우는데 평균 2년이 걸리는 반면 한글은 2개월 만에 기본적인 읽기가 가능합니다. 게다가 디지털 환경에서의 활용도가 어떤 문자보다 뛰어나죠. 독일 대표가 덧붙였습니다. 베를린 공대에서는 이미 한글 기반 프로그래밍 언어를 개발 중입니다.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서라도 한글은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어가고 있어요. 회의장 한켠에서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보며 저는 깊은 감동을 느꼈습니다. 세종대왕께서 꿈꾸셨던 모든 백성을 위한 문자가 이제는 모든 인류를 위한 언어로 진화하고 있었으니까요. 그리고 가장 놀라운 건 이 모든 변화가 자연스럽게 그리고 필연적으로 일어나고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마치 한글이 태생적으로 이 시대를 위해 만들어진 것처럼요. 한글이 가진 과학성과 예술성이 완벽한 균형을 이루고 있어요. 옥스포드 대학의 한 교수가 한 말이 생각났습니다. 이건 단순한 문자가 아니라 인류의 새로운 소통 방식이 될 거예요. 연구실 창밖으로 한강의 야경이 보였습니다. 강변을 따라 늘어선 빌딩들의 전광판에는 한글이 반짝이고 있었고 그 불빛은 마치 세종대왕의 꿈이 현실이 되어가는 것처럼 보였어요. 하버드의 모든 걸 뒤로하고 한국행을 결심했을 때만 해도 이렇게 놀라운 일들이 펼쳐질 줄은 상상도 못했네요. 제 책상 위에는 오늘 아침에 도착한 여러 나라의 소식들이 쌓여 있습니다. 영국이 2025년부터 전국 공립학교에서 한글 교육을 시작한다는 소식, EU가 한글을 공용어로 채택하는 것을 검토한다는 보고서, 아프리카 연합이 문맹 퇴치를 위해 한글 교육을 도입한다는 뉴스까지 하버드로 돌아가라는 제안도 여러 받았지만 저는 이곳에 남기로 했습니다. 아직 한글의 진정한 가치를 완전히 밝혀내지 못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세종대왕께서 꿈꾸신 것은 단순히 쉽게 배울 수 있는 문자가 아니었을 테니까요. 제 책상 한켠에는 앞으로의 연구 계획이 적힌 노트가 있습니다. 한글의 AI 알고리즘 연구, 우주 통신용 한글 코드 체계 개발, 메타버스 시대의 한글 인터페이스 설계, 언어를 연구하는 학자로 한국에 오길 정말 잘한 것 같아요. 연구실 벽에 걸린 세종대왕 초상화를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600년 전 한 위대한 왕이 꿈꾸었던 모든 백성을 위한 글자가 이제는 모든 인류를 위한 언어가 되어가고 있었으니까요. 이제 저는 확신합니다. 한글은 단순한 문자가 아닌 인류의 미래를 여는 열쇠라는 거요. 그리고 그 열쇠의 비밀을 하나하나 풀어가는 여정에 제가 함께할 수 있다는 게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오늘은 한글 연구에 진심인 앨리스 교수님의 사연을 들어봤습니다. 저도 제가 한국인인 게 참 자랑스러워요. 지금까지 감동튜브의 지수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잊지 마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